여러분은 친정엄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뼈마디가 툭 붉어지고 노랗게 굳은 살이 박인 그 투박한 손. 어릴 적 내 볼을 쓰다듬던 부드러운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칠디 거친 나무 껍질 같아진 그 손을 보며 남몰래 가심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한평생 굽은 등으로 모진 풍파를 막아내며 6남매를 홀로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굳은 살을 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순자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980년의 어느 봄날 24세 순자 씨는 참 곱고 여린 새댁이었습니다.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없는 달동네 단칸방이었지만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과 오밀조밀 태어난 아이들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가난이 대수인가요? 서로의 체온을 나눌 방 한 칸, 그리고 남편의 넓고 따뜻한 등짝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6째인 막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순자 씨의 가장 큰 우산을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 남편은 태어나지도 않은 막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차가운 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과부가 핏덩이 6을 어떻게 다 거두겠냐고. 고아원에 몇 명은 보내야 각자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 울고만 있던 순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새끼들, 단 한 명도 남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거두고 만다. 젖도 안 뗀 막내를 포대기로 단단히 업으며 순자 씨는 여리고 고운 24세 여자를 버리고 억척스러운 어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가장 아끼던 긴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남편이 신던 커다란 장화를 두꺼운 양말에 구겨 신고 수산시장 한 구석의 생선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손으로 꽁꽁 언 동태의 배를 가르고 비린내 나는 얼음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치심이나 체면 같은 사치스러운 감정은 6남매의 밥그릇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미의 세상은 오직 오늘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갈 따뜻한 쌀 한 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미의 삶이란 자신의 살을 깎아 아이들의 뼈를 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 도매상 주인이 신경질적으로 꽁꽁언 동태괴짝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외상값을 독촉했습니다. 첫째의 등록금 때문에 이자가 밀린 순자 씨는 언손을 호호 불며 동태가 싫어야 우리 새끼들 밥을 먹인다며 허리를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동태 대가리를 칼로 내리칠 때마다 핏물 섞인 얼음 조각이 뺨으로 튀었고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부르텄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얼어붙은 손끝이 아니라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흙먼지를 잔뜩 묻힌 교복 차림으로 쿵 소리를 내며 들어온 중학생 셋째 아들 민수의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순자 씨가 다가가려 하자 민수는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몸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고 애들이 생선장수 아들이라고 놀려서 짝꿍도 자기 옆에 앉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창피하지도 않냐며 왜 하필 그딴 걸 팔아서 사람을 이 꼴로 만드냐며 악을 쓰는 아들의 말에 순자 씨의 가슴엔 시퍼런 비수가 꽂혔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을 치맛자르게 슬그머니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독하게 냄새나지. 하지만 이 비린내가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쌀이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교복이라고. 엄마는 내 몸에서 썩은 내가 나도 좋으니 내 새끼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깟 냄새가 무슨 대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돌아눕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순자 씨는 조용히 어두운 마당으로 다갔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빨래비누를 묻힌 거친 수세미로 자신의 손과 팔을 미친 듯이 박박 문질렀습니다. 이미 상처난 피부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지워진다고,
내 새끼 몸에 냄새 배면 안 되는데 왜 지워지지 않냐며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비린내 속에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무심한 듯 확실하게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억척스러운 생선장수 순자씨의 6남매는 기적처럼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고 비린내가 싫다던 셋째 민수는 의젓한 대기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막내딸의 결혼식을 끝으로 6남매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동지를 떠나던 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순자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도 안 뺏기고 다 키워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고 남은 건 지독한 적막과 망가진 몸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24의 어여쁜 새댁 대신 굽어진 허리와 백발, 그리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버린 마디 굵은 손을 가진 칠순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저 육남매를 키우기 위한 기계였을까? 밤마다 쑤셔오는 무릎의 통증보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영영 지워져 버린 것 같은 깊은 공허함이 순자씨의 가슴을 더 시리게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맑은 강물이 흐르는 가평의 한 고즈넉한 식당에 뿔뿔이 흩어졌던 육남매와 며느리, 사위, 제잘거리는 손지들까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바로 순자씨의 칠순잔치였습니다. 고운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은 순자씨는 화려한 한복 소매 아래로 뭉툭하고 관절이 튀어나온 자신의 두 손을 자꾸만 감추려 했었습니다. 그때 번듯한 양복을 입은 셋째 아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산시장에서 쓰던 외상장부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맨 뒷장에 적힌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씨도 잘 모르던 어머니가 삐뚤빼뚤하게 그리듯 써놓은 글귀였습니다. 내 새끼들, 미안하다. 애미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내일은 꼭 씻고 안아줄게. 가족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민수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순자씨가 치맛자락 아래로 숨겨두었던 그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피가 나도록 수세미로 문지르셨던 그 손끝의 비린내는 썩은 내가 아니었다고, 우리 육남매가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게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방패였다고 오열했습니다. 엄마의 그 거친 손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며 민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육남매가 일제히 다가와 순자씨를 에워싸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순자씨는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굽은 등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넉넉히 품어 안았습니다. 한평생 부끄러워 감추고만 싶었던 굳은 살. 하지만 순자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과 굽은 등이야말로 육남매라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6송이 꽃을 피워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음을 말입니다. 화면 너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삶의 고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나요? 거울 속에 비친 굽은 어깨가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가만히 스스로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나긴 세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눈부신 걸작입니다. 당신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남은 날들을 스토리텔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